주말에 해외 증시 중심으로 시장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미증시는 이번 주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거의 4,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는데 달러 인덱스 빠지고 2년물 국채금리 빠지고 국제유가 빠지고 반면에 증시는 S&P 500이 6%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은 8% 넘게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가 빠지고 금리 빠지고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주요 종목으로는 애플이 8% 올랐고요. JP모건이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 올랐습니다. 근데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S&P 500 지수는 그렇다 치고 나스닥이 200주선 이탈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후반에 또 약진을 하면서 나스닥도 200주선 위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저항이 되느냐, 이제 올라서서 지지선으로 되느냐가 이제 다음 주에 관건이 되겠죠. 다음 주 나스닥이 주간 단위로 플러스가 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역시 CPI 지표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CPI가 나왔는데 10월 지표가 이제 7.7%, 예상이 7.9였잖아요. 근데 계속 각도를 보시면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근원이 좀 올라가는 거라서 좀 찜찜했었는데 예상치가 6.5 정도였는데 예상보다 더 낮은 6.3.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포인트나 이제 상승폭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전월 대비 비교를 해보면 0.4, 0.3. 이건 제가 이제 표현을 드렸듯이 이거 곱하기 11을 하면 지금 같은 페이스면 CPI는 4.8이 나오는 거고 근원은 3.6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좀 잡히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자극을 했죠.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깔끔하지 않고 리스크도 남아있다. 예를 들면 실적 하향이 이제부터 시작될 텐데 그다음에 고용이 너무 탄탄하지 않나? 고용이 탄탄하면 계속 그 임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거고 그거 자체가 물가를 쉽게 떨어지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우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이 뉴스로 커버가 되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 빅테크주들이 돈 제일 잘 버는 기업들인데 여기서 연이어 감원을 한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고용 지표도 어쩌면 피크를 치고 빠질지도 몰라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게 된 거죠. 다음에 또 하나 리스크가 이제 가상화폐. 네, 주말에 이제 보면 뭐 다 빠진 건 아니지만 주요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다 빠졌거든요. 그 FTX가 파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부채가 최상단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억 달러란 얘기, 500억 달러란 얘기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돈이 엮인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혹시 리먼 사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레리 서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리먼 사태 쪽보다는 앨런 스캔들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앨런 스캔들은 그냥 금융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 게 리먼 사태고 앨런은 그냥 금융 사기, 개별 기업의 어떤 사기 정도로 끝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의 연쇄적인 어떤 영향이 커질 것 같이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뭐 향후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겠죠. 근데 오늘은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영향을 줬지만 후반부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뭐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지만 그냥 그 개별 기업 사기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찜찜했던 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거는 사실 숫자가 떨어지면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는 거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5.4, 5.3, 5.1, 4.8까지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4.7에서 5.0, 5.1로 올라가고 있어요. 5년치도 2.7, 2.9, 3.1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세가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후 물가에 대한 주관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단정은 못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임금 어떻게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아지면 이거 계속 올라갈 거니까 우리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실질 금리에 또 실제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온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오늘 지수 빠졌을 거예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CPI가 이미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안도감을 주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진 거는 달러 인덱스. 이게 114 갔다가 지금 106까지 빠졌어요. 오늘 추가로 또 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덕분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어제 1318원으로 끝났는데 오늘 1314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시에테 제네럴에서 한국과 인도가 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마무리할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워낙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신흥시장 쪽에는 유리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면에는 투자자들이 4분기에는 원래 강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우지수 월별인데 10, 11, 12 갈수록 세지죠. S&P 500 지수도 10월보다 11월, 12월이 더 강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강세.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 강세. 그러니까 내년도에 미증시가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제일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선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선 이미 한 대통령도 이제 12% 평균 올랐고 초선인 대통령은 20%나 올랐거든요. 선거 앞두고 경기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재선한 대통령 임기 4년 차는 되게 나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이기 첫 해기 때문에 첫 임기라서 내년도에 세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다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징크스가 있는데 다만 이제 요건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다가 이번 주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 정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신규로 돈이 후반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없던 돈, 그러니까 숏커버. 이번 주에는 숏커버 효과가 좀 컸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청산이라든가 이제 하락 방향 베팅했던 게 청산되면서 시장을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제 유동성이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버려서 이걸 더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글로벌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가 흔히 얘기하는 산타랠리로 가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CPI 효과에다가 중국이 방역 완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루머로만 돌다가 사실이 되고 있잖아요. 점진적인 속도로 완화할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이 됐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런데 이제 연준 인사들이 입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 주 들어서 연준 인사들 발언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좀 센 발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닐 카시카리 같이 시장이 폭락하는 게 나는 즐거워.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좀 신중한 정도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반증인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 중에 갑자기 센 발언을 느닷없이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지 이게 이제 변수. 왜냐하면 12월까지 중요한 큰 지표가 없어서 이 발언에 집중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시에테 제네럴에서 한국과 인도가 긴축을 가장 먼저 마무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또 한국은행 총재도 부작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더디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선 받아들여지는지 제일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좋게 보면 환율 빠졌으니까 금융시장 안정. 근데 이게 또 다른 측에서 보면 수출 기업들 4분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사 같은 경우는 환차익 기대가 뭐 몇천억씩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실적 추정치 하향을 더 해야 될 건데 이거를 그렇게 볼 거냐? 그러면 이제 아니면 투자자들은 4분기가 이렇게 되면 진짜 실적의 바닥이야.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사야 되라는 쪽으로 갈 건지 다음 주에 실적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지 바닥에 대한 이제 기대가 나오는지 요거 되게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되거든요. 환율 하락 당장은 반기고 있는데 혹시 이제 다른 요소를 살펴보게 되는지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코스피 매도가 역대 4위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4위 기록한 상황에서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1개월 후가 아니라 그냥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이제 상승 확률이 68.8% 정도 하락한 적도 있긴 있어요. 사례 중에서. 근데 이제 거의 70% 가까이 다음 달까지는 개인들이 이렇게 던지고 나면 올라가더라. 이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계만 놓고 보면 이제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종목 장사라서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많은 종목이 올라가긴 어렵다.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어떤 편차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세라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어떤 기관 외국내 수급 누적 종목은 계속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이제 독립 리서치 체험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해드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자료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